네, 우리 지역 고등학생들이 특별한 여행을 다녀와서 그 학생들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운남고등학교 이민정 학생 그리고 광주 자연과학고 1학년 김환희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밝게 인사 좀 해주세요. 소개해주세요.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운남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환희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환희 학생 어디를 다녀왔나요? 비무장지대를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비무장지대가 이제 TV로만 봤지 어떤 곳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알고 가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했고 네. 되게 넓고 지뢰가 많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 이민정 학생. 막 그렇게 자세히 알았던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 수업 시간에 잠깐 지나가는 식으로 비슷한 개념을 다룰 때 그 개념 정도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측과 북측으로 각각 2km씩 떨어진 구간이라고 비무장 구간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녀온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환희 학생 막상 가보니까 어땠나요? 사실 제 상상과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요? 저는 그 지역이 되게 넓은 줄 알았고 그 지역을 사이로 남과 북의 거리가 굉장히 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네. 뭐 정말 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바로 지금 보는 것처럼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가시거리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 학생들이 처음에 신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선발이 됐고 어떻게 신청을 하게 계기가 됐는지 우리 이민정 학생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 평화통일 캠프에 신청하게 된 계기는 좀 정말 단순하게 가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네, 평소에도 통일에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았고 그래서 DMZ 그 단어와 평화통일이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는 신청서를 보자마자 아무런 망설임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신청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김환희 학생. 저도 평소에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북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뉴스에 나오는데 내가 가보면 어떨까, 저곳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하면서 바로 또 신청을 했군요. 네. 예. 무료였나요? 네네. 저희는 한 푼도 안 드리고. 네네. 그런데 시험 기간도 다가오고 우리 또 민정 학생은 곧 있으면 이제 3학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바쁠 텐데 이렇게 통일에 관심을 갖고 신청서에 가고 싶은 이유를 또 썼다고 들었어요. 민정 학생 어떤 이유를 썼나요? 두 가지 이유를 저는 신청서에 적었는데요. 하나는 제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는 내용을 적었고 그다음 한 가지는 제가 통일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김환희 학생은요? 저는 그냥 평소에 북한이랑의 관계에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또 요즘에 또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됐군요. 예. 자, 그러면은 두 학생이 이제 비무장지대를 이제 가고 또 가고 싶어하고 하는 것은 이제 꿈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정의로운 변호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비무장지대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의로움이라는 게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저는 평소에도 정의로움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불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캠프를 통해서 정말 훗날 제가 바라는 대로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통일이 되어서 북측에서 살다 온 누군가를 변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남측도 물론 그렇겠지만 북측에 더 억압받고 무엇인가에 강요당하고 스스로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게 저는 그들을 위한 정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혹시 법 쪽에 하시는 분 아니죠? 아니요.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주 똑부러지네요. 자, 김환희 학생은 꿈이 어떤 꿈 있으세요? 저는 비무장지대와는 관련이 없긴 하지만 요리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만든 요리를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면 네. 멀리 전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예. 그렇게 또 연관을 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학생들이 다녀온 이 비무장지대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궁금합니다. 환희 학생이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곳은 어디였나요? 저는 도라전망대라는 곳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도라전망대. 네. 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개성공단을 눈앞에서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화면이 나오죠? 예. 네, 맞아요. 그리고 볼 그리고 수가 있고. 평소 북한과 가장 가까운 인접해 있는 마을인 네. 대성동 마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네. 눈으로 이제 북한 마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기념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개성공단과 대성동 마을 이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풍경이 어땠어요? 개성공단은 사실 지금 폐쇄가 된 상태라서 그렇죠. 네. 사람 흔적은 보이질 못했고요. 네. 그 대성동 마을은 그냥 시골 마을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개성공단과 대성동 마을 이외에도 이 비무장지대에서 좀 괜찮았던 곳, 빛날 시청자들한테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 곳이 있다면 우리 민정 학생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도라산역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이유는 제가 도라산역에서 희망을 보고 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희망이요? 지금 그 도라산역에는 기차가 다니지 않아요. 텅 빈 네. 기찻길만 남아 있는데 언젠가 우리가 통일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그 텅 비어 있는 기찻길이 아닌 거기에 지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저 기찻길에 예. 정말 희망을 담은 또 힘찬 기차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그걸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고 여러분들도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꼭 한번 갔다 오셔서 마음속에 힘찬 희망의 기차 소리를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네. 희망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또 요즘에 유행하는 포즈인 장풍 쏘는 포즈까지 찍고 오셨고 희만이 학생은요? 예. 저는 파주에 있는 임진각이라는 장소를 꼭 가보셨으면 해요. 아, 네. 네. 왜냐하면 그 전쟁 당시의 폐허를 보여주는 경의선 증기기관차가 있는데요. 네. 네. 되게 총탄이 많이 맞아 있어서 오. 움푹 패인 자국들이 되게 많아요. 야. 그리고 지금 저 증기기관차인가요? 예. 네, 맞아요. 예. 자세히 보시면 패인 구멍이 있을 텐데. 아, 네네. 그리고 또 그리고 폭격으로 무너진 철교를 재현해 놓은 예. 도깨다리라는 곳이 있어요. 네, 네네.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이제 휴대전화로 촬영도 많이 했고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마을을 볼 수 있었던 전망대에도 괜찮지 않았나요? 임진각에서는 그 마을이 보이진 않았지만 네네. 그 군인들이 이렇게 GP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네네.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 이제 멈춰져 있는 증기기관차나 끊어진 다리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봤던 사진으로만 봤던 것을 실제로 보고 왔잖아요. 네. 그럼 뭔가 이제 학생으로서 느낀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일단 그 멈춰져 있고 끊어져 있는 다리를 보면서 네. 그 교과서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또 그 가슴 뭉클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저는 지금 우리의 세대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측과 남측이 잠시 손을 놓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잠시 놓고 있는 손을 어서 다시 붙잡아서 다시는 놓지 않을 수 있게 네.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멋진 대답입니다. 네. 김한희 학생 더 멋진 대답 좀 기대해도 될까요? 요즘 북한과의 사이가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른 철도가 다시 연결이 돼서 남과 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했어요. 네,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또래 친구들과 다 같이 갔다고 들었어요. 몇 명 정도 같이 간 거예요? 78명 정도가 78명 네네. 같이 정도가. 갔어요. 그러면 그 같이 갔던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그 같이 버스를 타고 간 친구들도 그렇고 네. 그냥 그 활동을 함께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데 아예 통일에 관련해서 관심이 없었던 친구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통일을 반대하거나 그냥 무관심했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친구들의 우리의 공통점이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저는 네. 그 캠프에 가서 우리나라를 떠올려서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나라를 그렸을 때 북측을 제외하고 그 남측만 동떨어지게 그린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네네. 그렇게 떠올린 친구는. 그래서 저는 이 캠프가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
통일이라는 소망이 우리들의 목소리로 우리들의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그곳 가면 이제 기념품도 팔잖아요. 어떤 기념품 판매하고 또 어떤 걸 사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어떤 거 민정 팔던가요? 비무장 지대에서는 정말 그 군발이라고 할까요? 그 깔깔이 같은 네. 그걸 판매를 하고 네. 그 DMZ 적혀져 있는 손수건도 판매를 하고 티셔츠도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준비를 해오셨어요. 예. 지금 사가지고 온 게 태극기인데 이렇게 한번 좀 들어보세요. 보여주시죠. 예. 와. 그 태극기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 그 DMZ 일정이 끝나고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산. 네네. 이게 이제 학교를 떠나서 다녀왔으니까 살 수가 있었던 거 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숙소는 굉장히 또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디에서 잠을 잤죠? 저희가 실제 미군들이 생활을 했던 캠프 그리브스라는 곳인데요. 네. 그곳은 진짜 군인들이 생활하던 이렇게 건물대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이렇게 다녀와서 이제 그 부모님 그리고 또 친구 또 나의 꿈에 오늘 그 다녀왔던 가슴 속에 느꼈던 것들을 잘 반영을 두 학생들이 해서 훌륭한 또 사회인이 되기를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